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우리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분주했던 오늘장의 흐름과 이슈를 브리핑하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또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함께하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엠비엔골드 매니저들과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좀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보다도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59% 하락했습니다. 2,548포인트,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906포인트고요. 자,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늘 장을 보면요. 상승 종목들의 상승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수급도 살펴보면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개인만이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2,47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15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각각 테마별로는 어땠는지 동향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가 오늘 장에서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장중에는 100만 원을 깨고 99만 7천 원까지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에서는 겨우겨우 100만 원을 탈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했던 로봇입니다. 지금 국내 주도 섹터로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소식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한 가지 좀 참고해 볼 것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오늘 로봇주들의 종가가 좀 하락한 상태였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주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 주면서 정유주 오늘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고배당 매력도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자율주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벨 3 자율차, 국내 이제 기아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라인업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그리고 로봇처럼 이렇게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한 섹터가 됐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강성호 아나운서가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3개월 만에 다시 3%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5월에 3.3%를 기록하고 꾸준히 내려가다가 다시 3.4%로 올라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홍수가 되면서 이 농작물 피해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첫 번째 이유가 됐는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는 한때다. 잠깐 이러고 다시 진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석유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석유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석유값이 또 국제 유가 추가 상승 그 여부에 따라서 향후 물가 경로에 있어서 최대 변수로 관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국제유가를 계속 집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기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연장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뉴스가 추가됐습니다. 러시아가 농업 연료 수출 금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100달러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에 굉장히 큰 이유를 주는 만큼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둘러싼 이슈 중에서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 이슈 오늘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 제재가 그 보안망이 좀 뚫렸던 것 같아요. 바로 어제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애플도 3%가 빠졌는데요. 화웨이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메이트 60 프로라는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화웨이 메이트 60에는 7나노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7나노 칩은요, 화웨이 메이트로 이 SMIC 중국 반도체 기업과 함께 만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총 이름까지 하면 기린 9000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에서 이게 놀라운 뉴스냐? 2020년부터 이제 경제 제재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중국이 절대 7나노미터의 기술을 만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제재가 돼서 3년이 지나갔는데 만들 수 없는 능력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그쵸. 것. 그러면 어디론가 정보가 샜을 수 있다. 기술 그쵸? 유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7나노미터뿐만 아니라 메이트 60 프로에는 5G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면요. 중국은 지금까지 신제품 라인업 핸드폰을 보면은 4G가 한계입니다. 네. 근데 5G 칩을 탑재했다는 것도 미국에게는 일단 충격이고요. 현재 아이폰과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위협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후반부에 나왔던 뉴스는 이 화웨이 메이트 60을 좀 이렇게 분해해서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나왔던 이야기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이건 좀 사실 무근이다. 2020년 전에 재고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는요. 출시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바로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소량으로 물량이 풀렸다는 건데요. 미국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게 화웨이가 과연 기린 9000 칩을 앞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전에 재고를 쌓아둔 것으로 만든 것 아닐까. 공급망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화웨이가 이제 메이트 60 프로를 어떻게 생산하고 얼마만큼 풀어내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2주 후에 아이폰 15이 판매가 출시가 됩니다. 현재 어제 애플의 주가가 3% 빠진 이유를 보면은 네. 이 바로 메이트 60이 나온다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38%가량 빠질 수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이폰의 신작이 나오고 이게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중에 있던 이슈들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이 끝나고 장 마감 후 공시 그리고 장마 후 시외 거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시간의 거래, 장 마감 후 뉴스, 공시들까지 체크해서 내일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슈가 됐던 뉴스들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독 AI 관련 뉴스들이 돋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의 스타트업 투자 조직인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첫 상장 투자사였던 크라우드웍스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D2는 이 매각한 자금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제2의 크라우드웍스 사례를 다수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네이버가 크라우드웍스 상장을 계기로 향후 스타트업과의 상생과 공동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G2파워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수여하는 인공지능 AI 플러스 인증서를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AI 플러스 인증이란 한국표준협회에서 국제표준에 근거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이 G2A 측은 이번 인공지능 AI 플러스 인증서 획득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성이 중요한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그리드 전력 설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JP 모건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약 44조 원 규모의 또 2032년에는
94조 원까지 갈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노보 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위고비 주사제의 성공으로 시가총액이 이번 주 초 560조 원을 넘어서면서 현재 유럽 최대 기업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DLENC가 시흥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에 수주한다는 공시입니다. 두 번째 공시는 프로2000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6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윤성 FNC는 유럽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고요. 마지막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원이 롯데케미칼에 4,47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비료 관련주들 시간내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위의 남해화학이 9.99%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미래생명자원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목과 더불어서 코스피에는 경동과 또 조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누보와 효성 OMB가 안착해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요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이들 종목 강한 매수세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7위에 안착해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프랑스 배터리사에 최대 8천억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7위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10위에 들어가 있는 TKG 캠스와 한일사료는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중단 요구에 이렇게 상위권에 안착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장마감 후 상향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오늘 다음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엠뱅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편하고 이제 매니저님과 주 2회를 항상 보다가 주 1회 보니까 상당히 좀 그리웠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네. 네, 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이렇게 이 두 번을 봤는데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니까 아쉽긴 한데 더 알차게 한 번 나오긴 하지만 더 알차게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 1회로 매니저님을 이렇게 만나지만 주 2회 분량을 말하는 것보다 1회가 더 많다라는 맞아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모니터링 해보니까 우리 백민희님이 보통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면 보통 한 10분 정도, 15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물도 안 마시고 30분 동안 얘기를 더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방송 끝나고 목이 메이시더라고요. 네, 방송 네. 끝나고 이만한 물컵 원샷하고 가신 거 제가 봤거든요. 예. 그리고도 사실 우리가 줄선 종목 할 때마다 민소 아나운서랑 저랑 항상 아쉬웠던 건 조선일 매니저가 진짜 이만큼의 정보를 항상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줄선 종목은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항상. 맞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다 풀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소 아나운서 어제 되게 저한테 좀 서운했는데 어제 백인현 매니저가 되게 편가르기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셨죠? 어제 봤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네. 아이. 그래서 저는 어제는 이제 또 로봇에 어제 보니 감속기 쪽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끝까지 우리 강MC 앵커님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추천주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첫날 얘기하셨던 거하고 제가 근접하게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래서 조선일 매니저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편가르기 어제 좀 하려고? 외로웠어요. 아, 이거- 저는 백인현 매니저님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어제 강앵커님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죠. 네. 그 그랬습니까? 티가 나는군요. 티가 나더라고요. 질투하시나 봐요? 질투는 아니고 조선일 매니저가 상당히 그리웠다. 그렇죠. 라는 게 어제 제 감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장마감 이슈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매니저님 오랜만에 만난 김에 지금 시장 좀 짚어보고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억압된 시장, 어려운 그렇죠.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이런 때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할 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는 지금 오늘 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오늘 조정을 2차 전지가 하면서 많이 지수는 정말 꿀꿀합니다. 지수는 꿀꿀한데, 근데 오히려 오늘 뭐 로봇주들이 조금 이제 끝날 때쯤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건 대장주였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티스트라고 했는데 사실 좀 오늘 좀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19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20만 원 뚫나라고 했는데 20만 원을 못 뚫고 네.
오후 점심 먹고 이제 점심도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2차 이제 로봇주가 지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그 9월 말에 수요 예측이 있고 끝나고 나면은 10월 말이나 늦게 이제 11월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근데 걱정을 소화가 안 됐던 이유가 주가가 18만 원 깨고 떨어지면 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봇이 끝났나라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딱 분봉 한번 보세요. 1시 41분을 딱 기점으로 해서 네. 18만 딱 600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희한하게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화면 모니터링을 할 때 한 5가지 이상을 모니터링하면 화면에 띄워놓고 보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슬쩍 거의 한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가 역전이 딱 되면서 프로그램이 나중에 끝날 때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매수로.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2만 주, 3만 주 하고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1시 41분 18만 600원을 기점으로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났구나. 특히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끝날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사 한 6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네이버 로보틱스가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분위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 잘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주가를 으쌰으쌰하고 띄워야 되는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제가 내심 걱정했던 게 말씀드린 대로 18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게임 끝나지 않았다. 우리 끝나기 전에 막 19만 한 400원, 500원까지 올라가다가 장 종료 때 19만 원에 끝나긴 했는데 거의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3만 주 이상 매도를 했다가 장 끝나면서 한 18,000주, 2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제가 봤을 때 뭐 급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하게 안 가도 돼요. 예. 하루에만 1%, 2% 꾸준히 그냥 올라가서 한두 달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바텀 터치하면 지금 충분히 로봇주의 랠리는 계속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런 때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표도 보지 마세요. 오늘 보시면은 어제 밤 끝나고 난 다음에 CPI 지수가 이제 오늘 내일 발표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WTI 같은 경우에도 87달러 이상 올라갔고 브렌트유 같은 게 90달러 68센트로 90달러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지금 이제 식료품하고 국제 유가가 두 개 빼고 하는데 그거 빼고도 지난달 같은 경우에 3%였는데 그걸 좀 오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9월달에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단기적인 지표를 다 잊어버리시고요. 강한 업종군에 있는 대장 종목만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만 보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비밀 요원이 가지고 온 뉴스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네이버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맞아요. 상장 투자사 지분 매각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AI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크게 이제 수익을 보고 다시 재투자를 AI 쪽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그럼 앞으로 또 이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네이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또 여기에 이어서 또 삼성전자 하고도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장중에. 그렇죠. 근데 네이버가 상당히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보통 요번 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한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잖아요. 맞아요. 많이 하는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8월 30일에 상장을 해서 이게 저점을 4만 5점 찍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했다가 올라갔는데 거의 뭐 더블 100%는 아닙니다만 지금 80% 이상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 이제 네이버가 이 회사를 투자할 때 2억을 투자해서 이번에 이제 엑시트를 할 때 한 60%를 가지고 나오는데 60억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을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번 거예요. 와. 왜냐하면 60%는 매도를 하고 나오지만 아직 40%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 이제 보면은 30배 투자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낸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50배를 수익을 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페피아라고 혹시 아세요? 페피아?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페이팔 마피아. 초창기 때 이제 90년도 초창기 때 이제 페이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KG 모빌리언스 같은 네. 그 결제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액 결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전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 오픈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히 닫아놓고 자기네들끼리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VC가 좀 많이 죽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크라우드웍스의 초기 투자에서 이게 굉장히 사실 모험입니다. 그죠? 2억 원이 날아갈 수 있는 돈인데. 근데 이거를 날아갈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상당히 잘 회사를 키워서 지금 이제 엑시트를 하고 있는데 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뭐 KT나 삼성전자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정말 알짜 데이터를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엑시트를 해서 그러니까 60억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앞으로 네이버가 지금 클라우드 X도 지금 클로버 X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AI 관련 회사에 또 투자를 할 겁니다. 분명히 또 네이버가 하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할 건데요. 앞으로 지금 삼성전자 어제 오늘 지금 이슈가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또 협업 이슈가 나왔죠. 그렇죠. AI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AI 특히 이제 네이버 물어볼 때 시큰둥하고 별로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이제 타겟을 조금 바꾸려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클로버 X를 갖고 나왔는데 네. 이게 약간의 문제는 영어로 안 돼 있고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B2B,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커머셜 광고나 B2B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강한데 앞으로 봤을 때 이제 SK텔레콤 같은 그런 거를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그런 AI 기업들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코어를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도 분명히 그렇게 네이버 이제 클로버 X도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네이버 클라우드 때문에 실망해서 네이버 주가가 지금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 나오게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이버 괜찮습니다. 그럼 조금 OX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규선님께서 네이버 예. 수혜권에서 안 팔고 버텼더니 또 하락했다. 예. 또 기본충실님은 자두님 네이버는 절대 매도 안 돼요. 네버 이러셨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OX. 네, 저 5로 하겠습니다. 아, 네. 한 달 전에 나올 때는 제가 X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향했습니다. 5로. 꼭 여러분들 네이버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굉장히 수익을 드릴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나라 네이버도 지금 좋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투자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장마감 뉴스 첫 번째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오션의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규모가 이제 3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게 좀 내일 시장에 큰 여파가 있을지 그리고 좋은 영향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는 있는데요. 조선 매니저님 일단 뭐 가볍게 볼 뉴스라고 보시나요? 이건 조금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가볍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 네. 다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화 지금 이제 3세로 넘어가면서 김동관 부회장이죠.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처음에 이제 6월 달에 원래 김 부회장이 외부 활동을 했는데 가장 처음에 외부 활동을 한 게 바로 하나오션이 참가했던 마덱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세계적인 해양 관련 프로젝트인데요. 2조 원을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하나오션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지금 폴란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하나 시스템이 가서 이제 예. 세일즈 들어가고 그렇죠. 있죠. 하나 시스템이 폴란드에서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달려갔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하나오션 잠수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김동관 부회장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선박 에너지원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스텍 2023인데 어제는 폴란드에서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폴란드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오늘은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선박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실 하나오션 때문에 좀 열받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수를 해서 야 한화가 인수했으니까 대박 나겠지라고 매수를 하셨는데 갑자기 유상증자권이 얘기가 그렇죠. 나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막 정말 제가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진짜 비행기를 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세 경영에 돌입을 했는데 김동관 부회장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화에서도 또 잘 키운 또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버드까지 뭐 학벌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보면은 면면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CEO들 그리고 부회장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좀 유상증자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셔서 좀 떨어져서 열받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회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셨던 분들 힘내시고요. 분명 주가 우상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뉴스도 짚어볼 텐데요. G2파워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인증서 획득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을 공략하겠다. G2파워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도 좀 이제 헷갈렸어요. G2 파워 이슈 때문에 하고 이게 지금 스마트 그리 원래 스마트 그리드 연관이 없는 회사니까. 연관이 없는 회사인데 갑자기 왜 그러지? 근데 보통 보면 AI 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전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지금 이제 뭐 그런 기업들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전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20-30% 이상 쓴다고 그래요. 전체 전력에. 그 정도로 많이 쓰는데 G2 파워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원 공급을 하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 예전에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때 뭐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G2 파워도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쉽게 얘기해서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이 회사가 G2 파워가 수주를 해서 많은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증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G2 파워의 오늘 인증이 바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맞아요.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G2파워의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제대로 딱 찍으셨네요. 앞으로 이제 원래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뭐 전력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AI 센터 같은 경우 잘 생각을 안 차나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형 AI가 많이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내의 사고 위험성도 노출이 많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뭐 G2 파워의 이슈는 아마 이 AI 플러스를 적용한 이 배전반 기술은 좀 이런 화재 위험성을 좀 낮춰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민수 아나운서가 짚어주시죠. 네, 다음 또 JP모건 비만 치료 시장이 2023년에는 44조 원, 그리고 2032년에는 94조 원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도 비만 치료 그 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어제뿐만 아니고 우리 요새 매일 하는 것 같지 네, 않아요? 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인 매니저님은 워낙 또 바이오의 대가이시다 보니까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좀 느리긴 한데 근데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캐스터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보디스크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시가총액이 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비만 치료 나온 다음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뭐냐면 명품 회사죠. LVMH. 여러분 좋아하시는 루이비통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 시가총액을 능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장성이 있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매출까지 이렇게 좋을지 몰랐거든요. 한 몇십 년 동안을 명품 회사가 맨날 1등을 했었는데 그 회사를 이겼다는 거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노보디스크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일랄일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임상을 시작하는 게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 한미약품이고요. 네. 조금 늦긴 해요. 한 임상 이상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어저께 상한가 들어갔던 무슨 종목이죠? 일동제약이요. 아시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 오늘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가 오늘 급등에 따라 약간 조정이 오긴 합니다만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 3단, 그러니까 3상까지 끝나려면 거의 20년, 3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네. 한 10년 정도, 5년, 10년 이상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약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투자 기간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를 여러분 개발해 놓고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식욕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술, 담배, 그다음에 심정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살 빠지면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고 한 4개, 5개 이상의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이 거의 나왔어요. 만병통치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와 이렇게 좋았어라고 하면서 그죠? 굉장히 이제 언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주요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니까 그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비만 치료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채팅창에서 주선임 매니저님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봤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확실하면 AS를 하고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기분 좋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까나리아 바이오 참 이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제 그 공시본부 얘기가 이슈 나오면서 좀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호재는 있어요. 호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9월 31일 날 그 전에 이제 제가 보기에 10월 달로 DSMB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임상에 관련 데이터를 3월 3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9월 30일 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 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공시 관련 이슈하고 또 까나리아 바이오에 모여서 까나리아 이미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돈을 입금 못했거든요. 그거 이슈 때문에 공시본부 관련해가지고 오늘 하나 또 징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런 이슈는 또 나왔습니다만 그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6월 달에 나왔던 USA 바이오 USA에서 이제 원래 사실은 중동 지역 판권을 그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월 달 안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신다면 오늘 공시 관련 이슈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악재가 그게 좀 잘 해결이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분할 매수 또는 분할 투자하셔가지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공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두님께서 우와 DLENC 내일 드디어 상승하나요? 라고 댓글이 왔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가 오늘 있었죠. 건설 섹터 내에서 DLENC가 이 시행 재건축 정비 사업 공사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두님 말처럼 DLENC 내일 드디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두님 화이팅이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DLENC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용산 쪽에 살고 있는데 이사를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했는데 아직까지 막 뭐 재건축한다고 얘기가 2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재건축은 안 해요. 이제 슬슬 정비 사업 얘기 나오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신통 계획이라고 그래서 프로세스를 줄여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DLENC가 이렇게 시흥 지역에 2천억이 넘는 이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건 정말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DLENC가 좀 안타까운 거는 대림건설이 이제 스피너프 할 때 원래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죠? 정유 쪽하고 이게 합뼈돼 있다가 건설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졌는데 DLENC 예전에 대림건설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면 너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분명히 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DLENC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주를 볼 때 국내 수주가 조금 뜸해요.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수준은 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해외로 가야죠. 그죠. 해외로 가야죠. 해외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 1등이 현대건설입니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나 가끔가다 건설 얘기 나올 때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건설은 본주도 괜찮고 우선주도 괜찮은데요. 왜 그러냐면 해외 수주가 그러니까 네옴시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심지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CJ 제일제당하고 같이 코업을 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CJ 제일제당이 무슨 이제 신재생 사업도 하냐고 그죠? 네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엄청나게 많은 폐플라스틱이 막 오는데 그거를 분해해서 할 수 있는 거를 CJ 제일제당과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현대건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먹을 거리 9조 원 이상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네. DLEC도 보시고 말씀드린 1등은 현대건설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 업황에서는요. 자, 그리고 장 마감 후 공시 나머지 3개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프로2000 검사장치 공급 계약이 있고요. 2차 전지에서는 윤성 FNC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이 있고요. 또 이원 롯데케미칼과의 또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좀 시간 관계상 조상희 매니저님 하나만 가장 중요한 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를 보죠. 네. 2차 전지. 윤성 FN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믹싱 장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믹싱 장비의 원초적인 거는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제약 쪽에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대형 기계를 넣고 그 의약품의 가루로 그죠 파우더를 섞어야 되는데 섞기 위해서 윤성 FNC의 믹싱 장비를 들어봤는데 그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2차 전지의 믹싱 장비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믹싱 장비가 단타성 또는 단발성이나 계속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성 FNC의 계약 체계도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줄이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조정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호실적이 그러니까 호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개형 증권사에서 ETF를 또 만드는데 8개를 그죠? 에코프로 비행부터 해가지고 8개 종목을 해서 ETF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하나 이 거꾸로 KB 쪽에서 그죠? 이 인버스 또 ETF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죠. 어느 게 누가 잘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버스보다는 2차 전지 8개 나오는 그쪽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좀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 약간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는 기관 외국인 샀습니다. 그래서 쇼커버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개 증권사가 따로따로 반대 성격의 ETF 출시가 되는데 누가 이길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2차 전지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 힘내세요. 제가 보기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힘내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 네. 시장이 힘을 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 저희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투마로우 스타워즈는 진짜 조선일 매니저가 힘낼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했습니다. 투마로우 스타워즈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투마로우 스타워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 매니저가 오늘장 한 줄 평과 함께 내일장 공략까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예.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조선일 매니저 아까 사실 오늘장에서 한 줄 얘기를 좀 평은 해주셨어요. 이미 얘기 아까 말씀을 했죠? 해주셨어요. 예. 지수는 지수는 찔끔이고 찌글. 예, 종목은 찔끔, 그리고 이제 종목은 후끈, 이라고 그죠? 말씀을 예. 주셨고 이 지수, 내일장 코멘트로는 지수보다는 강한 종목을 공략하자.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은 글로벌 지수는 당분간 무시하자라고 주셨는데 오늘장에 대한 코멘트는 주셨으니까 내일장 코멘트부터 들어볼까요? 지수보다는 강한 종목을 공략하자.
네,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업종 중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 중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슈가 끝나지 않은 업종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오늘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 특히 의료 AI 관련도 굉장히 세죠. 그거 외에 지금 나오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때는 여러분들 지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때는 바닥에서 아무 뉴스가 안 나오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확 터지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늘 종목 얘기하면 HBM 같은 경우에 있어요. 어느 종목이 있습니다. HB 뭐뭐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외국인 600만 주 이상을 딱 매수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뭐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상 오늘 공시 또는 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뉴스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보통 이제 월 평균 거래량이나 또는 하루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10배 이상 올라가는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가지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강한 업종군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두시고요. 9월 달에는 제가 지난 8월 달 끝날 때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죠. CFD 계좌가 재개되고 있고 100조 원이 넘는 1년 단기성 자금의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9월달 지금 추석 때문에 현금 만들어가지고 도망간다 하지 마시고요. 네. 분명히 강한 업종군 있습니다. 주도주들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슈 말고 갑자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일일 회전율 상위 20종목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보는 또 팁이 있나요? 일단 매니저님. 네, 그렇죠. 오늘 준비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지금 보면 1등에서 20등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량, 그러니까 일일 회전율이랑 같은 경우는 네. 전체 이제 전체 상장된 주식 수의 얼마만큼의 거래가 회전이 됐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거래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주씩 거래되고 있는 게 하루에. 예. 근데 이 갑자기 오늘 만약에 100만 주 거래됐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분명히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면 KRX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다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그런 HTS에 다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 유심히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없다? 공시나 뉴스가 없는데 저렇게 거래량이 터졌다. 네. 뉴스 나오면 안 돼요. 뉴스 나오면 털고 나오는 근데 거고요. 요즘에는 진짜 네.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부터 쭉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뭐냐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뉴스가 안 나왔다.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니 그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이슈가 없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 터졌다.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매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호재가 안 나왔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보통 옛날부터 제가 10년 예전부터 제가 트레이딩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공시나 뉴스가 안 나오는 종목. 근데 아셨죠? 혹시 그 중에 하나가 까나리아 바이오였나요? 그것 중에 하나도 하나가 있었고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H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이제 네.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캡처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거래소나 또는 코스닥에 하루 끝나고 나면 장 끝나고 나면 18시 이후에 6시 이후에 이게 발표가 납니다. HTS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뭐를 공시나 뉴스가 안 나온 종목. 알겠습니다. 예, 아셨죠? 이거 진짜 오늘은 꿀팁인데요? 꿀팁을 줬어요. 네. 원래 제가 아무나 안 가르쳐주고 제가 혼자 하던 건데 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 겁니다. 그럼 또 힘낼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순위 안에 이제 내일장 공략주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네. 이거보다 오늘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기 전에 한 종목이 더 있었어요. 그 종목이 내일부터 이제 M&A 매각 이슈가 있어서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방송상 안 될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대체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투데이 스타거즈 첫 번째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말씀 듣기 이전에 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투데이 스타거즈 여기서도 우리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싸움이요.
네. 워즈잖아요. 예. 네, MBN 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나옵니다. 방송 다음 날에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되고요. 매도는 언제든 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룰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 내일장 공략주로 스타워즈 첫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예, 어제 보니까 상당히 우리 강 앵커님이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막 백 매니저님하고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막 콩착콩착 하고 있어요. 하던데 예. 오늘은 이제 강 MC 앵커님을 화이팅하기 위해서 협동 로봇이나 관련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로봇이 제가 또 이제 화이팅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사실은 그 의료 관련 AI이면서 치료를 해주겠다. 제 그렇죠. 마음을. 이제 수술 예. 관련 그거 하는 건데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제 협동 로봇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죠. 감속기가 맞아요. 감속기는 저. 네, 그렇죠. 감속기인데 감속기도 어제 갖고 나오신 것보다 SPG가 더 잘 갔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그렇죠? 이제 그랬잖아요. 짚어주시네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강앵커님하고 우리 팀이다 보니까 한 번 팀은 영원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요. 오늘 조금 이제 완벽하게 협동 로봇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걸 갖고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네. 대기업에 있는 이제 AI 관련해서 관련된 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한국야쿠르트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AI 관련해서 의료 로봇, 그러니까 쉽게 이제 관절 수술하는 로봇인데 협동 로봇 비슷합니다. 그래서 강앵커님 화이팅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임플란트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이하게도 AI 관련 로봇 관련 종목, 협동 로봇 관련 종목인데 희한하게 이 회사는 식품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국 야쿠르트 식품 식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 이슈, AI나 로봇 관련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조정을 했는데 오늘 동시효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내일 조금만 조정을 해서 매수 가격은 22,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3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의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22,000원, 목표가 25,300원,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런 포트 수익률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주, AI는 피할 수가 없는 섹터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제. 맞아요. 예. 자, 이게 큐렉소 저한테 뭐 힐링이 좀 되는 종목이라고 또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 강조 커플이라는 지금 그렇죠. 예. 신조어가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해 탄생을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그 백매니저님하고 우리 이맹커님하고 이제 벌써 네. 어저께 라인을 딱 쳐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으로 아니에요. 목요일은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럼 큐렉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식품 관련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계신 거예요? 내일장에서 봤을 때? 아니요, 이제 식품 비중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하고 AI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트렌드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AI나 로봇은 여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있게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내일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파이팅을 불어넣어준 조선일 매니저님입니다. 시장이 힘든데 이럴 때 또 응원받고 파이팅도 받아야겠죠, 조선일 매니저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가지고요. 조선일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한가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가위 용돈 마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 오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개 종목만 딱 들여서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장 끝나고 바로 3시 30분에 오후에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시작하니까 오셔서 오늘도 많이 풀어드렸는데 더 풀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30분에 MBN 골드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김정태님께서 강하나님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뭘 그러지 왜 자꾸 말아요. 편가르게 하고 질투하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편은 먼저 이쪽에서 갈랐기 때문에. 맞아요. 편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맞은 만큼 정말 이 받고 사이에서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예. 자, 이렇게 조선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네이버 밴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